내가 갖고 싶은 음성이나 내가 따라하고 싶은 음성이 있다.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이제 존재한다면 그런 목소리를 바로 들어보는 거예요. 연이어서.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방송 선배님들 목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보고 따라해보고 따라하면서 이제 내 식대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고 길게 뱉어서 뻗어봐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꿀렁이면 안 돼요. 소리가 꿀렁이면 안 되고, 우리가 특히 아나운서나 이제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 행사에서 사회를 보게 됐다. 아니면 사내에서 내가 발표를 하게 됐다 라고 했을 때 인원이 정해져 있죠. 1대1의 연대면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혹은 정해져 있는 숫자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달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보통 대부분 1대1로 얘기할 때는 그래? 밥 먹었어? 소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밥 먹었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래? 밥 먹었니? 밥 드셨나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소리를 멀리 던진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흡사 다트 게임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트를 그냥 힘을 꽉 줘서 손에 던진다고 해서 그 다트 판에 정확하게 좋은 곳에 명중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트를 잘 던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손목에 힘을 빼고 가볍게 툭 하고 포물선으로 던지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발성 또한 내가 목에 힘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배에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가볍게 둔 상태에서 멀리 던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포물선의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만 공적인 퍼블릭 스피치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정한 거리에다가 거울을 두고 그 거울에 눈과 눈 사이 콧등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에다가 시선을 둔 다음에 거기에 일정한 점을 제가 찍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다가 소리를 던진다고 생각하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아를 우선 길게 뻗어보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한 호흡을 들이키신 다음에 복식 호흡이에요. 흉식 아닙니다. 아니에요. 들이키신 다음에 일직선으로 뻗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처음에는 되게 짧게 아가 나올 거예요. 숨이 짧기 때문에 점점 호흡의 길이를 넓혀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10초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한 문장 혹은 긴 한 문단 정도를 한 호흡으로 읽을 수 있을 만큼의 복식 호흡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성이. 복식 호흡과 발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떤 원고를 가지고 연습하면 좋을까요? 보통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들이 연습하는 뉴스 리딩을 하면 될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하실 프레젠테이션 원고 혹은 프레젠테이션 구성 아니면 정말 그냥 아무 원고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을 가지고 제가 리딩을 해볼 건데 발성에서 중요한 건 이제 한 호흡에서 언제 내가 끊을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느 부분에서 쉴 건지를 처음에는 그걸 퍼즈라고 하거든요. 쉬다. 그래서 퍼즈를 줄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때까지 숨을 들이켜서 쉬고 그 숨을 다 써야 돼요. 여기서 많이 하는 오류가 뭐냐면요. 숨을 쉬는데 그 숨을 쓰지 않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목으로 발음을 하시잖아요. 발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흉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한국은행이 12년 만에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75%로 낮췄다라는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서 끊을 거냐면요. 저는 열어에서 끊을 거예요.
우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너무 긴 호흡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내가 쉴 수 있는 구간에서 쉬어주시는 게 좋은데 생뚱맞은 구간에서 쉬실 경우에는 말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혹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게 들리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영어를 할 때도 자꾸 제가 영어 욕심이 나네요. after, before 이런 게 나왔을 때 따라라라라라 하고 쉼표가 나온다거나 한국어도 이제 영어를 내가 배웠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좀 끊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내용들을 제가 읽게 됐을 때에도 그런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한국은행이 12년 만에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75%로 낮췄습니다. 어때요? 저 뉴스도 잘하죠? 이거를 내뱉을 때 소리를 한국은행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12년 만에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그쵸? 앞으로 쭉쭉 뻗는 일직선의 화법, 일직선의 발성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이 발성을 일직선으로 하실 때는 딱딱한 일직선이 아니라 조금 유연한 포물선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12년 만에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까지 이렇게 포물선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내가 연습하고 싶은 문장이나 아니면 책도 되게 좋아요. 저는 책도 일부러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독서도 하고 싶은데 발음 연습도 해야 되고 발성 연습도 해야겠다 싶으면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걸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조노을입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발성이랑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이어서 발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발음에 대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발음을 잘할 수 있을까요? 뭔가 내가 하는 말은 웅얼거리는 것 같고 귀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물론 호흡, 발성, 발음 이 세 가지가 정말 조화로워야 가장 좋은 목소리가 나오고 이제 전달력이 생기는 거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음은 정말 솔직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빨리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음을 잘하는 사람들은 제 입모양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되게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죠. 한 마리의 나비가 날아들듯이 여러분 나비가 날아들듯이 입술에 힘을 뺀 상태로 많이 부지런하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여기 근육이 많이 쓰이는 편인데요. 여기 부분이 움직이지 않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윗입술을 안 움직이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복식호흡과 발성으로 내가 목소리의 힘을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여기 근육이라든지 코, 입술, 치아, 턱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하게 그리고 연하게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복식호흡이나 발성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발음을 잘하려면 입술에 힘을 꽉 주고 가, 갸, 거, 겨 이걸 잘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 입술에 힘을 빼고 치아도 힘을 빼고 혀에도 힘을 빼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음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장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장음은 사실 우리가 그냥 오지선다형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것이 장음이고 어떤 것이 단음인가요? 에서만 체크를 해봤었지 실제로 내가 말할 때 장음을 지켜서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 특히 방송인을 준비하거나 연기를 제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교육 과정, 그러니까 커리큘럼 안에 장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꼭 들어가 있어요. 기상캐스터 중에서도 장음을 지켜야 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라는 문장, 이 문장에서는 오늘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실제로 내가 대본을 받았거나 혹은 프레젠테이션 원고를 작성한 후에 몇 가지 중요한 장음들을 국어사전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장음을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길게 읽어주시면 그 부분에서 사람들은 아 라고 하면서 그 문장 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시간이 주어지고요. 또 그 장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말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고 풍성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복식 호흡과 발성, 발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들은 언제 쓰실 수 있다고요? 네, 부부싸움 하실 때 정말 너는 말로 내가 너를 무릎을 꿇게 해야겠다. 주로 싸움이겠죠.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스피치 혹은 면접에서 자기소개, 그리고 면접 도중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많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해주세요. 근데 저는 웃을 때도 발성을 하거든요. 제 친구분들은 다들 제가 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와, 진짜 노을의 웃음소리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녕 얘들아. 여기서 근데 내가 복식 호흡을 논하고 있단다.